협상 조정의 전략과 전술 5개 시리즈 중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협상 전에 준비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라든지 상대방 욕구, 협상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 애트나 배트나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등산화를 구입한다 하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냥 또 떼어가는 게 아니고 사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첫째, 내가 원하는 등산화는 어떤 거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 안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물건 보고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인지 내 예산액도 확정을 하고 가야죠. 그 다음에 가게 주인에게 얼마를 요구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면 주인에게는 예를 들면 15만 원부터 깎고 얘기를 해볼까 말까. 이런 작전을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내가 먼저 가격을 부를까 주인이 먼저 가격을 부르게 할까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격을 먼저 부르면 그 먼저 부른 가격에서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20만 원이라 부르면 20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15만 원이라 부르면 15만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는 거꾸로 가게 주인이 등산화 30만 원이라 그러면 30만 원에서부터 내가 깎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상론에서 보면 가격을 먼저 불러라. 제안을 먼저 해라. 단 자신이 있으면 제안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만약 주인이 22만 원 부르면 나는 뭐라고 대응할까? 이런 대응책도 미리 생각하고 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가게에서 안 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대안 없이 그냥 그 가게에서 뛰쳐나오는 건 굉장히 그야말로 협상을 잘 못하는 그런 멍청한 그런 짓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의 욕구와 입장을 정리하자. 욕구와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욕구는 나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꺼내놓는 요구, 이걸 입장입니다. 이거 달리 해야죠. 그죠? 내가 20만 원에 사고 싶다면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 15만 원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작전상 처음 15만 원으로 부를까 말까를 정하자. 그게 첫 번째 단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욕구와 입장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하고 가자. 얘기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상을 하자. 그 대신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상대방 욕구와 입장을 파악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게 문에 들어갈 때 이 집에서 한 예를 들어 30만 원 정도 부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데 쭉 보니까 또는 인터넷 서치해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부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가게 주인이 받고 싶은 돈은 얼마일까? 한 27만 원 정도? 사전 조사해 보니까 한 27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라는 얘기죠. 27만 원이 그 가게 주인의 욕구고 30만 원은 가게 주인의 입장이 될 겁니다. 이걸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죠.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서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사, 시장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해지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제안할까? 먼저 제안된 입장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등산화를 사는데 만약 주인이 30만 원이라고 먼저 부르면 이 30만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난 여기서 이제 깎는 작업이 들어가죠.
만약 주인이 가격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15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대개 이 15만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택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15만 원을 주인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한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뭡니까? 이게 확실해야 되죠.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대개 이 등산화를 대략 한 15만 원 정도에서 사요. 15만 원 정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15만 원을 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럼 17만 원, 18만 원 정도에서 사게 됩니다. 손해죠. 이게 이제 잘못 먼저 제안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 먼저 제안하라. 자신이 없으면 상대에게 먼저 제안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협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 잘 안 하는 부분인데 이 메모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제안할 거고 이렇게 제안. 두 가지 제안이 있다. 만약 일을 제안하면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 또 이거 추측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다. 또는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 나오고 또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걸 예상하고 그다음 그 각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응하리라 이렇게 대응하리라 이렇게 대응하리라 대응책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순발력이죠. 순발력. 이런 사람들은 협상을 잘하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대응을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미리 메모를 하자는 얘기죠. 메모를 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올라 추측을 하고 그럼 각각에 대해서 나는 대응책을 적고 그 대응책을 가지고 협상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런 대응책을 못 가진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협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겠죠. 그럼 만약 내가 두 번째 제안을 이렇게 하면 상대도 이렇게 나올 거다. 각각에 대해서 대응책을 쫙 메모를 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막상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가요.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얘기들이 반응들을 상대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회입니다. 협상 잘하는 사람은 정회를 굉장히 잘합니다. 정회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협상 잘하려면 정회를 반드시 하자. 반드시 하자. 내가 막히면 정회다. 그죠? 아,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요새 담배 안 피우니까 화장실 갔다 오겠다. 집에 급한 연락이 있으니까 전화 좀 하고 오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다시 생각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꺼내놓고 다시 메모를 적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하는 거죠. 협상장에서 막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떠나라. 곤란한 자리에 계속 눌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곤란한 자리는 떠나야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잘하자.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와 상대의 애트나와 배트나를 파악하자. 애트나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s. 복수화되어 있네. Alternatives to Negotiated Agreement라고 해서 줄여서 애트나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안들 모두 Negotiated Agreement니까 합의된 협상을 통해서 합의된 것에 대한 대안들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협상이 결렬됐을 때 할 수 있는 대안들. 이 모든 걸 다 우리는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등산화를 이 가게에 가서 사려고 했는데
주인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럼 옆 가게에 간다? 여러 가지 있겠죠. 두 번째. 그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 아니면 세 번째는 사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 신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트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에트나들. 그 다음에 베트나는 뭐냐? 이 에트나 중에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베트나, B가 앞에 하나 있습니다. 이 에트나 중에서 최선의 것. 이 대안들 중에 옆 가게 가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그냥 안 사고 그냥 기존에 있는 운동화 신고 산에 가거나 이런 대안들 중에 최선의 것. 각 개개인만 따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에서 찾는 게 제일 유리하다 싶으면 이 인터넷에서 찾는 게 이게 베트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트나와 베트나를 반드시 협상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자, 협상 들어가기 전에 나의 에트나와 베트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또 상대방의 에트나와 베트나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 들어가기 전에는 상대방의 것을 예상하고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에트나와 베트나를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내야 됩니다. 자, 에트나와 베트나, 특히 베트나가 왜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 없이 결렬 선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는 여러분 주위에서 본 사람들 중에 습관적으로 결렬을 선언하는 사람도 있죠. 뭐 조금 얘기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아이 간두자. 얘기 못하겠다. 그만두자. 난 갈란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협상인으로서는 0점입니다. 유능한 협상인일수록 결렬을 선언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결렬을 선언해야 될 시기가 있죠. 도저히 안 될 때. 그럴 때도 꼭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조건을 남긴다. 다시 말하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얘기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 이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협상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윈윈의 가능성을 또 타진해 봐야 되겠죠. 이 협상이 윈윈이 가능한지 아니면 윈루즈로 갈지. 그럼 모든 협상을 윈윈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회성인데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고 그 다음 그 시장에 영영 안 가요. 그런 일회성인 경우에는 윈윈할 이유가 없죠. 이럴 땐 대개 윈루즈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가보면 그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윈윈할 수도 있습니다. 일회성이지만. 그래서 먼저 이 협상이 윈윈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처음 상대방하고 얘기하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이게 윈윈이 가능하다 싶으면 윈윈 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무조건 뺏으려고 든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런 자세를 바꿀 수 없다라고 치면 윈루즈로 가야 되겠죠. 본 과정의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가면 윈루즈에서 이기는 기술을, 이기는 전략 전술을 또 제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상 진행하면서 윈윈 가능성도 꼭 타진을 해봐라.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협상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우선 나를 확실히 알자. 그죠? 내가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협상장에서 뭐라고 내세울까? 입장.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을 좀 하고 가자.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제안할까? 이건 사전 조사가 필요하죠. 그죠? 사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상대로 하여금 제안을 하게 할까? 또 정하시고.
그 다음에 협상 시나리오 작성해야 됩니다. 이 메모에다가 기억력이 좋은 분은 머릿속에 기억해도 되는데 그게 되게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메모지에 작성을 하시고, 물론 이제 이 메모지 상대방에게 보이면 그것도 좀 곤란한 상황 같으면 마치 서류인 것처럼 하나로 딱 만들어서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트나와 베트나를 계산을 잘 해놓자. 다시 말해 협상이 결렬돼서 내가 뭘 할까? 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 것도 확인을 하자. 그죠? 상대방 것도 애트나와 베트나를 파악하자. 그 다음에 이 협상이 윈윈 협상인지 윈루즈 협상인지도 확인하고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협상 진행하면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에는 윈윈일 줄 아는데 얘기하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죠. 또는 이 협상은 철저하게 그야말로 뺏고 뺏기는 거구나, 윈루즈구나 싶었는데 막상 상대를 만나보면 윈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협상 전에 꼭 준비를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훈 이렇습니다. 협상은 사전 준비만큼 이득을 본다. 그렇죠? 함부로 결렬 선언하지 마라. 막히면 정회하자. 사전 준비, 결렬 선언하지 않기, 정회 잘하기.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두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는 5차시인데 5번째입니다. 윈루즈입니다. 윈루즈 상황에서 이기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어떻게 할지, 상대를 윽박지르는 방법이 뭔지, 양보는 또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전술들, 짠짠한 전술들, 그런 것들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전술. 협상이 마무리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그럴 때 한 큐에 그냥 협상을 끝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했고 저희 사단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제작한 건데, 이 협상 조정 전략과 전술만 있는 게 아니고 윈윈 협상 전략이라든지 고용 인사관리 상에 나타난 여러 분쟁을 해결하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데 대한 강의도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면 동영상이라든지 휴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협회 홈페이지 이런 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활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